5월 오늘이 11일인가요? 11일 날 의학생화학 시작하겠습니다. 한 2주 하니까 좀 이렇게 양도 많고요. 오늘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제가 보니까 엔자임 6장하고 카보하이드레이트 7장까지 있는데 6장 중요한 내용하고 7장 내가 잘못 얘기했던 부분 좀 수정하고요. 그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장 뒷부분이죠. 6장 뒷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엔자임은 기본적으로 미카리스 멘텐스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더블 레시프로컬 이퀘이션, 라인-이버-버크 이퀘이션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라인-이버-버크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KM과 Vmax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니비터를 개발할 때, 이니비터라는 것은 여기서 리버서블 이니비션 있죠. 그러니까 이니비터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드러그 개발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엔자임이 중요한 디지즈하고 디지즈에 연관된 어떤 엔자임을 타겟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카이네이즈가 많은데요. 그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 할 수 있는 드러그를 개발할 때, 케미컬 개발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리버서블 이니비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리버서블 이니비션이 있죠. 리버서블 이니비션이라는 것은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코벌런트하게 이니비션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난코벌런트 이니비션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뒤에 거는 코벌런트 또는 난코벌런트 하더라도 굉장히 스트롱하게 인터랙션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 이렇게 보통 이제 코벌런트 이니비션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지어낸요. 그래서 리버서블 이니비션이 좀 중요한데요. 뒤에 거 먼저 하고 앞에 거 하죠. 이 리버스 이니비션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suicide inactivat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transition state analog. 여러분 책에서는 transition state analog는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학부생에서 좀 다루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suicide inactivation은 여러분 책에 몇 예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suicide inhibition이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mechanism based inhibitor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키모팁신에서 DIPF가 다이소 프로필 플로라이드인가요? DIPF가 세린 프로테이즈, 특히 세린 프로테이즈랑 반응할 때 엔자임의 캐탈리시스 하면서 그게 세린 프로테이즈랑 결합되면서 서브스트레이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코벌런트 바인딩 되면서 이니비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suicide inactivation의 한 경우고요. 페니실린도 그 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리버스 이니비션 같은 경우 suicide inactivation이 이제 우리 책에서 좀 몇 군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는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는 리버서블 이니비터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뭘로 평가를 하고 이 이니비션 타입을 결정하냐 하는 것은 라인-이버-버크 식을 가지고 그걸 플라팅을 한 다음에 이 리버서블 이니비션 타입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제일 우리가 예전척 여러분들 다른 생활책 보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그 전에 책을 보면 competitive inhibition, uncompetitive, 그 다음에 non-competitive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 개정된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competitive, uncompetitive, mixed type으로 되어 있어요. mixed type 중에 일부분이 어떤 경우에 non-competitive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competitive하고 uncompetitive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competitive, uncompetitive, 그 다음에 mixed type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어떤 식을 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competitive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면 substrate와 inhibitor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 의미로 competitive inhibition을 했겠죠. 그래서 ES로 가거나 ES로 가면 엔자임하고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겠죠. 반면에
I하고 이제 서로 경쟁하니까 I하고 결합하면 여기서 스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자임이 이니비션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competitive inhibition하고 이제 non-competitive inhibition을 이 그림을 이 식을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ES하고 아까는 competitive 했지만 competitive 하기 때문에 S하고 I가 결합하는 곳이 같았죠. 근데 이제 uncompetitive 같은 경우는 S하고 I가 다른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ES가 붙어야지만이 I가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ES라는 것은 I하고 이니비터와 결합할 수 있고 또는 엔자임하고 프로덕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마저 이제 믹스드 타입은 뭐냐면 ES하고 그러니까 I가 앞서는 ES 컴플렉스가 이루어지고 I가 결합이 되었다면 이거는 순서에 상관없어요. I가 먼저 붙을 수 있고 S가 나중에 붙을 수 있어요. 결국은 ES 컴플렉스, ESI 컴플렉스가 이 순서로 가든 다른 순서로 가든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 최종 산물은 ES 컴플렉스에서 엔자임하고 프로덕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식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이 KI 그러니까 우리가 KM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니비션 상수라고 얘기하는 KI 아까 KI 프라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ES하고 I가 결합할 때 E하고 바로 I가 결합할 때 틀리다는 거죠. KI 수치가. 그래서 만약에 이 KI가 KI-랑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non-competitive inhibi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으나 KI-가 같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이제 mixed type inhibition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니비터가 개발이 됐을 때 이게 컴피티티브인지 언컴피티티브인지 난컴피티티브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컴피티티브 같은 경우는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이니비터가 엔자임이 한 바인딩 사이트를 경쟁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서브스트레이트가 무한대로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로 포인트에 가까워진 X의 제로가 포인트 S가 무한대로 많아지면 제로 가깝잖아요. 그렇게 가까워지면 Vmax는 일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니비터에 비해서 서브스트레이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Vmax는 서로 경쟁하니까 그래서 Vmax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Vmax가 변함이 없고 반면에 KM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는 거죠. 어피니티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래프가 기울기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커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채살이 돌아가듯이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Vmax가 일치가 되고 그다음 KM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이게 역수니까요. KM이 증가되는 이런 어떤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컴피티티브 이니비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uncompetitive inhibition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substrate하고 inhibitor가 같은 곳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엔자임 substrate가 결합한 후에 I가 결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 때문에 Vmax는 당연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I가 조금이라 존재하더라도 S가 많고 I가 조금이라 존재하더라도 다른 곳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max는 기본적으로 I 농도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KM치는 오히려 감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언뜻 보면 KM이 다운된다는 것은 어피니티가 증가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돼요. uncompetitive inhibition에서 ES가 붙어야지만 I가 붙고 ESI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ES는 생성하는 즉시 이쪽 오른쪽으로 엔자임과 프로덕트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I하고 결합을 해서 ESI가 되는 거죠. 그러면 I가 있을수록 E 플러스 S에서 ES로 가는 방향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ES 컴플렉스는
쓰임이 두 군데 다 있거든요. 하나는 엔자임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한 방향, 다른은 I하고 결합해서 ES하고 결합하는 방향. 그래서 I가 존재하면 할수록 ES 컴플렉스는 더 많이 빨리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KM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는 기울기는 변함이 없어요. 기울기는 변함이 없고 Vmax는 감소, 그 다음 KM치는 이렇게 되면서 아까는 부채꼴로 카운트 클락 와이즈로 변했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평행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건 뭐냐면 이니비터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 전제하에서. 그 다음 믹스 타입은 뭐냐면 믹스 타입은 Vmax는 다운되고 KM치는 증가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I는 ES 컴플렉스가 형성하고 상관없이 ES 컴플렉스 형성이 돼도 붙고 E하고 바로 디렉트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KM치는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 아까 카운트 클락 와이즈는 되지만 Vmax나 KM치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까 KI 값이 똑같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KM에서 만나거든요. KM이 변화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ES하고 I가 붙는 이 KI 프라임하고 E 플러스 I하고 결합하는 KI하고 또 같은 어떤 수치가 나타난다면 이게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 KM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KM이 변화 없고 Vmax는 다운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옛날에 기억했던 non-competitive inhibition이에요.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런 걸 좀 리스트 타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competitive inhibition과 uncompetitive inhibition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6장과 7장에서 언급된 중에 제일 중요한 부위예요. 그래서 이 라니브 버크식을 어떻게 활용이 되며 또 이런 이 그래프 타입을 보면서 이건 non-competitive다, uncompetitive다, 믹스 타입이다, uncompetitive다, competitive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뭐 국시나 시험들이 나오는 게 요거를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고 이런 말로 설명하거든요. Vmax가 다운되고 KM치가 증가되고 슬로프가 인크리즈 되는 이니비터 타입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Vmax, KM 또 슬로프에 대한 어떤 증감 이것들을 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Irreversible Inhibition인데 아까 DIFP, 다이소프로필 플루로포스페이트라고 했는데 이건 Suicide Inactivator 또는 Mechanism Based Inactiv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여기까지만 간단히 설명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요. 7장에서 봅시다. 7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실제 여러가지 엔자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뭐 키모트립신부터 해서 헥소카이네이즈, 에놀레이즈, 라이소자임, 그 다음에 HIV 프로테이즈는 제가 생략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펩티데이즈, 페니실린의 기전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하나 키모트립신에 대한 어떤 기전만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7장의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7일이죠.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던 거 스테레오 아이소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 슈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D폼이냐 L폼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느냐 또 케톤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테레오 아이소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테레오 아이소머 중에서 D폼과 L폼, 예를 들어서 알데하이드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OH가 이거는 이제 아미노에시드 원래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로부터 아미노에시드의 D폼과 L폼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D폼, 왼쪽에 있으면 L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미노에시드는 우리 바이올로지컬리 아미노에시드는 L폼으로 되어 있고 카보하이드레이트는 D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아까 여기처럼 3개짜리 카보하이드레이트면 어차피 키랄탄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할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D폼과 R폼을 결정할 건가? 이런 거는 이제 알데하이드에서 제일 먼저 또는 케톤에서 제일 먼저의 키랄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D폼이 여기 이제 키랄탄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있지만 제일 먼쪽에 글루코스는 5번째죠. 5번째 여기도 프럭토스 5번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D폼, 왼쪽에 있으면 L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D폼과 L폼의 정의는 그렇고요. 그리고 에피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에피머는 이제 아까 D폼과 L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글루코스 만노스, 글루코스 갈락토스는 D폼 한가 카보하이드레이트니까 1번 또는 1번 빼고 나머지는 하이드로실 그룹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하이드로실 그룹이 하나만 틀린 것,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와 만노스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차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하고 갈락토스는 4번 위치만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에피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노모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노모는 이제 우리가 그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리니어 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클릭한 폼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서서 이 뭐죠? 무슨 반응이었죠 이게? 잠깐만요. 쌤이 헤미아세탈 헤미아세탈, 헤미케탈에 대한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데하이드랑 알코올, 그러니까 인터죠, 인터. 서로 다른 화합물질 간의 반응을 우리가 헤미아세탈, 헤미케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카보하이드레이트 5개 이상 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인트라 알코올, 그러니까 하이드록실기죠. 이런 하이드록실기하고 알데하이드 결합이 되면서 사이클릭한 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노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니어 폼에서 없던 하나가 원래 1번 위치는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탄소가 4개의 가지가 없어서 키랄탄소로 얘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결합이 되면서 이게 헤미아세탈이잖아요. 헤미아세탈 결합이 되면서 여기가 새로운 그러니까 OH가 카보하이드가 카본 주위로 4개가 겹사슬이 있으면서 이게 키랄탄소가 돼버리고 이제 이게 아노모로스에서 키랄탄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키랄탄소 하나 더 2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강의할 때는 여러분 책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책이 좀 틀렸어요. 사실은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언급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제가 까먹게 되네요. 책에서는 뭐 했냐면 이 키랄탄소 여기서 C1에서 제일 먼 키랄탄소 기준으로 해서 이 OH랑 뭐 같으면 알파 뭐 다르면 베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책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수정을 좀 할까 하는데요. 그건 잊어버리고 그때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다른 데 보면 여기 5번 위치에 CH2OH 있잖아요. CH2OH랑 다른 방향이면 이 CH2OH는 이 평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링 컴파운드 링에서 사이클릭 링에서. 근데 여기랑 다르면 알파, 같으면 베타로 이렇게 명명을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CH2OH랑 OH가 다른 방향이면 알파, 이렇게 CH2OH랑 OH가 같은 방향이면 베타로 이렇게 명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게 아노모인데요.
그때 제가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 2당에서 수크루스, 락토스, 여기 수크루스가 있었잖아요. 수크루스 같은 경우도 여기 CH2OH, 5번 위치 있잖아요. 여기 6번에 CH2OH가 이 OH랑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알파, D, 글루코피라노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피라노실, 프라노실에 대한 의미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CH2OH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OH는 아래에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베타예요. 그래서 요것의 이 알파 컨피규레이션, 베타 컨피규레이션은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CH2OH가 아래에 있냐,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에 따라서 알파, 베타 이렇게 명명을 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원래 OH가 reducing sugar로서 산화환원 반응이 관여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non-reducing sugar가 되는 거죠. 요게 이런 거 같은 수크로즈 같은 게 2당에 나머지 건 다 OH가 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풀려서 알데하이드가 카복실기로 변할 수 있으나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결합에 참여하면서 얘가 그러니까 산화될 수 있는, 다른 건 환원시키죠. 그러니까 얘가 산화될 수 있는 그걸 잃어버리는 거 되는 거죠. non-reducing, 우리가 보통 슈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크로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제가 잘못 설명했던 게 이 OH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 베타 컨피규레이션 얘기했는데 여기 CH2OH, 여기 CH2OH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 베타 컨피규레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몇 분 지났지? 33분? 아닌데? 23분. 자, 여기까지가 또 더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한 2주 정도 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질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하고, 요 부분, 그러니까 뒤에 부분 제가 좀 잘못 설명했던 부분 여러분들한테 수정을 좀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6번 위치를 가지고 여기 1번의 OH, 여기 6번, 그러니까 5번에 결합된 6번하고 이 OH 간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컨피규레이션 결정한다.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더 좀 공부해야 될 게 폴리사카레, 요거는 이제 이 사이클릭 하는 파트는 인트라 헤미 아세탈이었고요. 요렇게 또 한번 아세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글라이코시딕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글라이코시딕 본드가 요렇게 이제 해서 여기가 이제 알파 1, 2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여기는 2당이고요. 나중에 폴리사카라이드 중에 호모폴리머, 폴리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스타치나 글라이코겐 또는 셀룰로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베타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알파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글라이코 컨주게이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컨주게이트라는 것은 어떤 접합이라는 거,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이니까 접합 중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프로테오글라이칸, 두 번째는 글라이코프로테인, 세 번째는 글라이콜리피드, 또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잘 기억이 안 되면 프로테오글라이칸 같은 경우는 우리 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이렇게 셀과 셀, 조직과 조직 사이에 채워져 있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걸 이제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얘기하고요. 글라이코프로테인은 뭐가 대표적이냐면 안티바디가 글라이코프로테인이에요. 안티바디 프로테인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콜리피드는 여러분들 10장인가? 10장에서 리피드 할 때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뭐냐면 세포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한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펩티드 글리카, 또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글라이코 컨주게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조금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어떤
그 생화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주는 들어왔습니까? 은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들어왔니? 자,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됐어요? 서연, 특히 뒤에 부분 얘기하는 거. 제가 그때 강의 때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은주야, 미안, 저기 있었구나. 윤아도 있고. 서연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네. 자, 이게 조금 이제 좀 길어서 뭐 더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제일 중요했던 게 이니비션 타입, 그 다음에 스테레오아이스, 뭐 카보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것, 뭐 DL4, 에피머, 아노머, 그 다음에 이 모노머들끼리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 조금 잘 이용을 해서 좀 지금 이게 6장, 7장, 그럼 8, 9, 10장 3장 남았거든요. 그럼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가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시험을 치려면 굉장히 범위가 많지만 지금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걸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만 더 딱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이니비션 타입을 얘기를 할 때, 그럼 실제로 세포 내 엔자임 액티비티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우리는 이제 드럭을 써서 뭐 이니비션을 하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레귤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엔자임 액티비티를 세포 내에서 조절할 때, 뭐 약할 때는 올려야 되겠고, 또 강할 때는 낮춰야 되는 우리 몸 자신의 어떤 레귤레이션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 알로스테릭 모듈레이션이 있고요. 첫 번째 레귤레이션이. 두 번째 코밸런트 모디피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포릴레이션이나 또는 아데닐레이션, 우리딜레이션, 여러 가지 매출레이션 이런 것에 코밸런트 모디피케이션을 하죠. 그러나 이건 코밸런트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리버서블은 아니에요. 리버서블해요. 단 엔자임이 관여가 된다는 거죠. 포스포릴레이션, 디포스포릴레이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이모겐 액티베이션이에요. 자이모겐. 예를 들어서 키모트립시노젠에서 키모트립신 이런 것, 그다음에 블러드 클라팅에서 피브린노젠에서 피브린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엔자임 또는 프로테인의 레귤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큰 줄거리는 대부분은 이제 알로스테릭 모듈레이션 또는 코밸런트 모디피케이션인데 하나의 이제 좀 특이한 형태로서 자이모겐 원래는 인액티브한 폼인데 이게 잘려지면서 액티브한 폼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이모겐 액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엔자임 레귤레이션 패턴이 있다.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죠.